자, 일단 아까 전에 제가 여러분 그 단톡방에다가 이제 보내드린 거 있었는데 혹시 확인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신 대비 관련된 건데 일단 내신 대비는 8월 30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8월 16일이죠. 정확히 2주 뒤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각자 학교마다 뭐 개학 일정이나 뭐 이게 좀 다 다르긴 할 텐데 일단 여러분께서 저한테 좀 조사해서 저한테 개인톡으로 좀 보내주셔야 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어차피 말한 거를 까먹으셔도 돼요. 어차피 내가 너네 단톡방에 다 보내놨으니까 그걸 확인해서 언제까지 저한테 보내주셔야 되느냐, 내일까지 보내주셔야 됩니다. 내일까지. 왜냐면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시간표에 관련된 공지가 이제 나가야 될 거 아니야. 다음 주에는. 그래야 다다음 주부터 우리가 내신 대비 수업을 들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거니까 저한테 좀 내일까지는 여러분이 되도록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건데 이번 중간고사를 보냐 안 보냐의 여부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 몇몇 학교가 시험을 안 보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기억나는 게 이제 뭐 대화중학교, 그 다음에 또 어디였지? 신일중학교 뭐 몇몇이 안 보더라고. 근데 일단 이거는 제가 학사일정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조사를 한 거지. 이게 또 워낙 이제 변수가 많다 보니까 지금 선생님이 이제 학종 페이지를 모두 다 들어가서 학사일정을 다 조사했는데 심지어 시험 날짜도 내가 조사한 거랑 이제 학생들이 알려주는 거랑 또 다르더라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아무래도 가장 최신 정보를 알고 계실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뭐다? 중간고사를 보냐 안 보냐. 이게 일단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중간고사를 이제 본다면 시험 일정이 있겠죠. 시험 일정은 아마 웬만하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일정표를 또 이제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시험 범위입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시험 범위가 지금 나왔을 리가 없어요. 지금 뭐 아직 계약도 안 한 학교도 있을 테니까. 혹시 계약 이번 주에 안 하고 다음 주에 혹시 하는 사람 있어요? 계약? 생각보다 많네. 혹시 다음 주 막 금요일, 목요일 막 이때 계약하는 사람 있어요? 그건 아니고 다음 주 보통 월, 화 이쯤에 계약하나? 알겠습니다.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시험 범위는 아마 알기는 조금 어려울 건데 이제 써주실 때 시험 범위는 대부분 모르실 테니까 지금 현재 진도를 어디 나가기 시작했다 요 정도만이라도 여러분이 좀 알려주시면 우리가 그걸 기반으로 여러분 교재를 이제 제작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것만이라도 여러분께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중등부 같은 경우야 지난번에 일반적으로 4과까지 진도를 나간 게 대부분이죠. 지난 이제 1학기 때. 그러다 보니까 아마 5, 6과 7과? 5, 6, 7? 아마 5, 6 아니면 5, 6, 7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중3이니까 중3은 또 대체적으로 11월에 이제 기말고사를 보잖아요. 11월 말에. 그래서 쌤 생각인데 10월 달에는 5, 6, 7을 보고 또는 그 다음에 11월에는 8, 9 또는 8, 9, 10 뭐 외부 지문 없이 아마 이 정도 보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간 만약에 이제 시험 범위도 안 나왔어. 그리고 지금 현재 진도도 안 나갔어.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그 정보를 알려주세요. 지난 기말고사 때 어디까지 우리가 진도를 나갔었는가 학교에서 어디까지 했었는가 뭐 4과까지 했었는가 5과까지 했었는가 뭐 그 정도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이라도 여러분이 저한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제 제가 단톡방에 다 보내놨으니까 저한테 내일까지 개인톡으로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제 기억이 맞다면 지금 계신 여러분들은 다 내신 대비 이번에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혹시 다를 수도 있으니까 저한테 꼭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두 번째는 저기 뭐냐 저거 지난주 금요일날 봤던 이제 제가 없을 때 봤던 그 테스트 있죠. 단어 콘테스트. 네, 결과가 다 나왔습니다. 네, 결과가 다 나왔고요. 반에 이제 1, 2등을 이제 뽑아서 이제 시상을 할 텐데 참고로 저 X 들었습니다. 근데 알려주면은 좀 뭐하니까 내가 예상한 것보다 많았어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어디 이렇게 많이 준다고 약간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단어 콘테스트 주최자인 저희 이제
훈쌤에게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횡령할 거라고 중간에. 네, 그래서 미리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보다 조금 받은 것 같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1, 2등자가 그러면은 제가 뒤에서 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아무튼간 그래서 결과 발표는 지금 오늘 뭐 하라는 뭐 말이 딱히 없으셔갖고 제가 이제 담당자가 아니라서 이건 제가 섣불리 좀 얘기할 수는 없어서요. 그래서 아마 수요일이나 금요일 날쯤에 시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상했던 거랑 좀 달리 나온 건 뭐였냐면 1차 시험 때 굉장히 잘 봤던 사람이 2차 시험 때 굉장히 못 본 이런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더라고. 반대 케이스도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1차 때는 되게 못 봤는데 2차 때는 굉장히 잘 본 이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때 저기 황토반 같은 경우는 1차 때 92점인가 받았는데 2차 때 30몇 점 받은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수상을 하지 못하게 된 이런 좀 안타까운 그런 사례도 있고, 반대로 1차 때 한 60점대 정도 받았는데 2차 때 한 80점인가 90점대 받아갖고 수상을 하게 된 뭐 그런 친구도 있더라고요. 이제 다른 반대를 좀 살펴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아직은 뭐 모릅니다. 아직은 뭐 결과를 모르니까 그거는 제가 이제 차후에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뭐 특별한 거 다른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내신 대비 관련된 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한테 좀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정보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신 대비 담당 선생님 관련된 거는 당연히 아직 나온 게 없어요. 내신 시간표를 아직 짜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을 보는지 안 보는지 뭐 여러 가지 일정, 여러 가지에 따라서 이제 변수가 많아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제가 결정한 사안은 없습니다. 예. 일단은 되도록이면 지난 1학기 때랑 좀 유사하게 가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제 그렇게 안 될 가능성도 높아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혹시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까? 내신이나 아니면은 뭐 콘테스트나 뭐 없으시죠 딱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데일리 테스트 검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오늘이 8월 16일이죠. 네, 봅시다. 대체적으로 잘했네. 근데 이유는 조금 더 보강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문제 풀이는 잘했지만. 자, 그다음에 혜민이. 어이구, 거의 다 썼구만. 오케이, 잘했고. 자, 그다음에 네, 이것도 맞아요. 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보호 자리가 아닌데? 네. 보호 자리가 아닌데. 잘 봤습니다. 그다음에 질문자. 아니 이거 몰라. 이건 아직. 이건 아직 몰라. 지난번에 내가 5만 종을 안 했어. 이거. 이렇게 잘했고. 자, 그다음에 다현. 다현이는요? 왜요? 잠깐만, 그랬었나? 내가 아까 다현이한테 보냈었나? 내가 미안해. 내가 그거랑 한 8명한테 보냈거든. 잠시만요. 그거 다현이가 해당 사항이 있었나?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아마 보냈다면 맞을 거예요. 그 다음 날이겠지. 화목토가 아니고. 문제는 더 잘 했는데 여기가 점이 내 강보다 보면 점이 그렇게 컴퓨터로 쓴 거야.
잘 못했구만 마스터가. 응? 이건 뭐야? 이건 이 자식아. 응? 먼저. 오케이, 잘 봤습니다. 대체적으로 잘들 하셨는데요. 좀 아쉬운 점이 이제 두 가지가 보였어요. 전체적으로 아쉬운 점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여러분이 이제 이 앞부분에 개념 부분, 이 개념 부분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많았다라는 거, 이게 첫 번째로 좀 아쉽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문제풀이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그 근거를 작성하는 게 조금 아쉬운 게 많았습니다. 자, 제가 매번 얘기를 드리는 것 같아요. 매 시간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법적인 개념 그리고 어법에 대한 어떤 근거를 작성하는 것, 이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내신에서 변형에 대처하기 위해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신에서요. 내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등부가 이제 됐을 때 모의고사에서 이제 어법 문제가 나오면 모의고사 어법 문제는 시험범위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모의고사는. 그러면은 항상 전범위로서 어법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전범위 어법에 대한 여러분이 대처를 하려면은 각각에 대한 개념 그리고 각각에 대한 어법상의 근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다면 그러면 여러분 한두 문제 정도는 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매일 매번마다 이렇게 누누이 강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념 부분 그리고 어법상의 근거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그냥 우리가 외워서 보는 시험이 아니라는 점, 학교에서 보는 시험은 그거를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준동사에 대한 개념인데 준동사의 개념에서 이렇게 쓰신 분들도 많아요. 동사가 아니지만 동사와 비슷하다 이렇게 쓰신 분들이 많거든요.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조금만 더 구체적이면 좋을 것 같아요. 동사는 아니지만 동사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라는 말이 조금 더 구체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쓰신 답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준동사의 동사적 성질 4가지 이거는 제가 직접 필기를 해드렸었는데 첫 번째 시제 표현 가능, 두 번째 긍정 부정 표현 가능, 세 번째 태를 표현하는 게 가능하고 네 번째는 준동사를 기준으로 앞에는 주어, 뒤에는 목적어나 보어가 올 수 있다. 물론 형식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4번 특징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다. 내가 그때 설명할 때 뭐라 했었냐면 1번, 2번, 3번은 여러분이 당장에 기억을 못 하셔도 된다, 까먹어도 된다 했지만 4번은 절대 까먹으면 안 된다 했어요. 제일 중요한 특징이었다 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자, 준동사의 종류 3가지, 부정사, 동명사, 분사 3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투부정사라고 쓴다면 그것도 틀린 거예요. 왜냐면 부정사에도 투부정사와 원형부정사 2가지로 나뉘어지니까 가장 큰 범주로 보자면은 부정사, 동명사, 분사 3가지가 맞습니다. 만약에 세부적으로 쓸 거였다면 투부정사, 원형부정사, 동명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5개를 다 썼어야겠죠. 근데 제가 3가지를 쓰라고 했으니까 요 큰 범주로 3가지 쓰는 게 맞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어법 문제 실전 표현으로 한번 가볼 건데요. 보시면은 이런 문제를 풀 때 지금 여러분이 푸는 문제에는 밑줄이 안 쳐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부 다 구문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이 접근을 해야 돼요. 내가 일부러 문제에다가는 구문 분석하라는 소리를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문제를 푸실 때는 구문 분석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Their survey shows 대절. 자, 그럼 대절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돼요. Some old people 주어 나왔고요. living은 동사 자리가 아니죠.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가 동사가 필요한 상황인데 일단 넘어가 보자고요. 뒤를 봤더니 in rural areas 이런 수식어가 나왔습니다. 투부정사라는 놈이 나왔고요. 그러면 일단 여기가 동사 자리라는 걸 알 수 있고 투부정사는 목적어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됐죠? 따라서 여기에서 허핑이 틀린 이유는 무엇이다? 동사 자리라서 그래요. 동사 자리라서. 됐죠? 자, 다시 한번 준동사가 동사가 될 수 있는 확률은 몇 퍼센트? 빵프로야, 빵프로. 절대 동사가 될 수 없어. 여기는 동사 자리고 시제를 보자면 앞에 나와 있는 shows 현재 시제인 걸 확인했으니까 여기도 시제는
현재로 써야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일치 따져야 되는데 주어가 people이니까 복수형 쓰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te를 따져야 되는데 뒤에 투부정사라는 목적어가 나왔으니까 능동형을 쓴다까지도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허프라는 형태가 돼야 된다. 현재 시제이면서 그리고 복수형 주어이면서 능동형 됐어요? 이 세 가지가 모두 맞는 건 허프가 되겠죠. 여러분이 간혹 가다가 이런 게 헷갈릴 수 있어. 선생님 뒤에 나온 투부정사가 얘가 목적어인지 아니면 부사인지 우리가 어찌 알아요?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사실 여러분 입장에서 가장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뭐냐면 해석해 보는 거예요. 해석. 투부정사가 목적어라면 뭐뭐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이 되겠지. 근데 목적어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뭐뭐 하기 위해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urban areas니까 도시 지역이겠지. 도시 지역에서 살고 있는 몇몇 오래된 사람들, 그러니까 좀 나이 든 사람들은요, hope to live in rural areas. 그러니까 시골 지역에서 살기를 희망한다. 살기를 을을 붙네. 그러니까 목적으로 쓰인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가볼게. 여기도 구문분석 하면서 간다. 자, when으로 시작하니까 콤마 찾으면 돼.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야. 그래서 왼절 내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커믹 섹션까지가 되겠네요. 요 부분이 오메? 이렇게 수식을 해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뒤를 보자면 지금 ing로 시작하고 있단 말이야. ing로 시작한다는 건 분사 구문이거나 아니면 동명사거나 뭐 이런 거 생각을 할 수 있겠지. 자, 일단은 얘가 만약에 분사 구문이라면은 또 이렇게 한 덩어리가 묶이고 이제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분사 구문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동명사라면 얘가 주어 역할을 해야 되니까 뒤에 동사가 나와야겠지. 동명사라면. 자, 그러면 동사가 있는가 하고 찾아봤더니 makes라는 동사가 있긴 있는데 이 makes는 that과 어울리는 이런 세트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녀석에 해당되는 동사가 없습니다. 됐어? 그러면은 ing라는 거는 동명사, 현재 분사 둘 중 하나인데 동명사도 안 된대. 현재 분사도 안 된대. 그럼 다 탈락이잖아. 그럼 남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그냥 동사 자리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선생님 여기가 동사 자리인지 어떻게 알아요? 다시 한번. 지금 여기 대절은 앞에 나와 있는 cartoon을 수식하는 거야. 이 cartoon은 목적어가 되는 거지. 그럼 이 목적어에 대한 동사가 필요하고 지금 앞에도 부사절이야. 여기도 수식어야. 그러면은 제대로 된 문장이라고 해봤자 여기밖에 안 나와요. 여기밖에. 근데 우리가 한 문장에서는 반드시 주어 동사가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동사로 써야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쌤 주어가 없던데요? 명령문이어서 그래요. 명령. 됐어? 그래서 동사 원형인 cut이라는 형태로 써줘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3번 볼게요. 자, 또 왼절 나왔으니까 왼부터 콤마까지 한 세트로 묶고 안쪽을 살펴볼게. I had my hair dye green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had가 무슨 동사? 사역 동사야. 사역 동사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일단 뒤를 한번 볼게. My parents were pretty upset with me 이렇게 쓰시고가 됩니다. 자, 주어 동사 보어 나오고 전치사의 명사까지 완전한 문장 나왔습니다. 보어 자리에 제대로 형용사도 나왔고요. 그러면 이 안쪽을 봐야 될 텐데 아무래도 이 부분이 조금 우리가 의심스러울 수 있겠지. 자, 일단은 사역동사 하면 우리가 약간 공식처럼 배웠던 게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이거를 마치 공식처럼 많이 배웠지. 근데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해줬지만 무조건 사역동사의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원형만 오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 어떤 게 올 수도 있는가? 당연히 과거분사가 나올 수도 있어. 과거분사. 즉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 간의 이 둘의 관계가 수동 관계라면은 PP형을 쓸 수도 있는 건데 내 머리카락이 염색을 시키는 게 아니라 염색을 당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다이가 아니라 다이드라는 PP형이 돼야 맞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4번 볼게. 여기서 일단 watch라는 동사가 아무래도 제일 중요하겠지. watch 보면 우리가 딱 떠올라야 되는 게 무슨 동사? 지각 동사. 됐어? 자, 지각 동사는 우리 또 목적격 보어를 받는 모형식 구조가 될 텐데 자, 이 목적격 보어가 조금 길게 나왔을 아니 좀 뒤쪽에 있을 뿐이야. 여기에서 on the metro가 이렇게 수식을 하는 거고 여기서 또 metro가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동격으로써 표시를 해준 거야.
됐어? 여기까지. 됐어? 그럼 아직까지도 목적격 보호가 안 나왔고 여기가 바로 목적격 보호 자리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지각동사의 목적격 보호로는 투부정사를 쓸 수가 없지. 어떻게? 동사 원형이나 아니면은 ing나 아니면은 pp나 셋 중에 하나로 써야겠지. 그치? 자, 근데 쌤이 전에도 말했지만 동사 원형과 ing 이 둘은 사실상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라고 했어. 거의 비슷하다. 둘 다 능동을 나타내고 tried는 수동을 나타내는데 여러분 결국에는 능수동으로 접근을 하면 되는 거야. 앞에 나와 있는 목적어가 남자야. 그럼 남자가 뭔가 하려고 노력된다? 노력된다라는 말도 좀 이상하죠. 남자가 뭔가 하려고 노력한다라는 문맥이 더 맞으니까 당연히 능동형을 써서 try 또는 trying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되겠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5번 볼게. 자, 여기도 또 when으로 시작하네. 패턴이 비슷한 게 되게 많아. 그래서 when부터 또 콤마까지 한 덩어리로 묶어볼게. 안쪽을 보자면 you get into the seat of a simulator ride 이렇게까지가 한 덩어리가 되겠고 이어서 보자면 you find 동사가 나왔네. 이 find라는 녀석도 얘들아 오형식으로서 쓸 수 있는 거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뒤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ing 또는 pp 두 개를 쓸 수 있어. 알겠지? 그래서 여기 목적격 보호가 나왔는데 잘 봐봐. 여기가 이제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이제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얘네 둘 간의 관계가 이제 해석이 얘가 하는 거면은 ing, 얘가 당하는 거면 pp 이렇게 쓰잖아. 근데 한 가지 더 배운 게 있었지. 능동형이라면 뒤에 목적어가 오지만 수동형이라면 뒤에 목적어가 오지 않는다. 이런 것도 있었지. 근데 surrounding 뒷부분을 보면 일단 목적어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수동이겠구나라는 걸 먼저 의심할 수 있고 이제 확인상 해석을 해보면 되는 거야. 해석을. 자, 해석을 해봤을 때 너가 너 자신을 커다란 화면에 의해 둘러싸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문맥상 더 맞겠죠? 너 자신이 둘러싼다. 그럼 뭘 둘러싸는지 목적어가 안 나왔잖아. 그치? 그러니까 surrounded라는 이런 과거분 사용이 더 알맞겠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6번 문제 볼게. 이 부분을 너네가 좀 많이 틀렸거든? 자, 여기를 좀 같이 보자. The washing machine 주어 나왔어. 아직 동사가 안 나온 상황에서 나돌리가 나왔어. 그럼 여러분은 버덜소를 찾아야겠죠. 그치?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소는 생략 가능하거든. 따라서 이 두 개가 병렬 구조로 이어진 거구나. 이거를 좀 생각을 해줘.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일단 cleans라는 동사가 나왔고 플러스 목적어에다가 quickly 부사 수식어가 나왔다. 아까 전에 그 스모가 질문했었나? 좋은 질문이었는데 뭐였냐면은 여기가 목적격 보호 아니냐라고 아까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요. 목적격 보호가 아닙니다. 이유를 두 가지를 들어서 설명을 해줄게요. 첫 번째, 목적격 보호이려면요. 일단 앞에 나와 있는 동사가 오형식을 만드는 동사여야 되는데 일단 clean은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야. 근데 이거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사실 되게 애매하지. 뭐가 오형식 동사인지 아닌지 사실 다 외워야 되잖아. 그렇지? 이게 이제 여러분한테 좀 어려운 거고. 자, 여러분 입장에서 조금 비교적 구분하기 편한 방법은 뭐냐면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는 둘 간의 관계가 주어 동사 관계여야 된다. 내가 이 얘기 되게 많이 했어. 맞지? 그러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퀵이라고 해봐. 퀵.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둘이 주어 동사 관계여야 되니까 close를 주어라고 생각해봐. 옷이야. 옷이 빠르다.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봐. 옷이 빠르다. 뭔 말이야?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둘을 주어 동사 관계로 해석했더니 해석이 어색해져. 그러니까 옷이 빠르다가 아니라 빠르게 청소한다. 동사를 수식하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목적격 보호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거다. 됐죠? 이렇게 구분하셔도 돼요. 자,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여기까지는 뭐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but 이하를 볼게. It is with for less water than washing by hand 이렇게 나와 있어. 자, 여기를 하나씩 볼게. 일단 than 뒷부분을 먼저 보자. than이라는 거는 전치사, 접속사 둘 다로 쓰일 수 있거든. 그래서 뒤에 washing이라는 전치사에 대한 명사, 동명사가 나온 거야. 그리고 by hand, 손으로라는 전치사의 명사까지도 나와 있어요. 여기서 than을 쓴 이유는 앞에 less라는 비교급이 나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less than이라는 거는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거야. 얘는 문제될 게 없어. 그리고 less라는 것 자체가 원래 뒤에 원급을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less가 little의 비교급으로서 그냥 더 적은이라는 뜻도 돼.
여기서는 그냥 비교급으로서 water를 수식하는 거야. 더 적은 물 이렇게 되는 거야. far는 뒤에 나와 있는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표현이지 훨씬이란 뜻이 되는 거야. 그러면 훨씬 더 적은 물을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은 앞에 나와 있는 is 얘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자 일단은 여기 있는 it이 가리키는 게 뭘까 얘들아? it이 가리키는 거. 앞에 나와 있는 단수형 하나밖에 없네. 세탁기 더 워싱머신이지. 됐어? 그러면은 이 동사는 뭘까? 이 동사는 갑자기 생뚱맞게 is를 왜 썼을까? 앞에 나와 있는 거를 대신하는, 즉 대동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대동사, 동사를 대신하는 거. 됐어? 앞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동사는 뭐밖에 없어? cleanse라는 동사밖에 없어. cleanse, 청소한다, 깨끗하게 한다, 이거밖에 없지. clean은 일반 동사잖아. 일반 동사, 비동사도 아니고 조동사도 아니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일반 동사를 대신할 때는 do나 did나 does를 활용해서 does라는 형태로 고쳐줘야 되는 거야. 해석을 할 때도 어떻게 하면 되겠냐? 세탁기가 빠르게 옷을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세탁기가 더 적은 물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야. 뭘 그렇게 한다? 옷을 깨끗하게 청소해준다고요. 됐어요?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앞에 비동사가 나오면 비동사로 봤지만 일반 동사 나왔기 때문에 does라는 형태로 받아줬다. 요거를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데일리 테스트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 이어서 한번 볼 건데,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더라? 56쪽이요? 56까지 잠깐만요. 52쪽에 설명도 다 했었죠. 과목적어에 대한 거.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때 개별 첨삭도 아마 다 했었나? 기억이 잘 안 나요. 제가 사실 지난주에 좀 그냥 가물가물해요. 사실 지난주 기억이 내가 이 상태가 안 좋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Chapter 5 투부정사와 동명사 이 파트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꺼버릴게요. 우리 반에서도 내가 좀 조심스럽게 할까 하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약간 이제 프로듀스 101처럼 프로듀스 렉스칸 해갖고 내가 고등부 애들한테 한번 해봤거든요. 내가 전에 아마 한번 비슷한 얘기 한 적이 있을 거야. 전에는 이제 내가 애들 단어 시험 본다고 했잖아. 그래서 페널티 있으면 내 칭찬 보내라고 말해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2차로는 내가 뭘 했냐면요. 2차로는 우리 학원에서 제일 좋은 선생님과 그에 대한 이유를 써서 보내라고 제가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의점이 있었어. 뭐였냐? 모든 선생님한테 그 내용을 공유할 거다. 내가 이랬어요. 진짜 내가 우리 선생님들 있는 강사방 단톡방에다 내가 다 보냈어요. 이렇게 막 공유를 했었는데, 근데 와 진짜 너무한 게 제가 지금 고등부 3개 반을 이제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3개 반 합치면 30명이에요. 30명인데 그 30명 중에서 이제 이제 페널티 대상자가 한 2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20명 중에서 1명 나왔어요. 저 한 명 나왔어요. 나머지는 막 다 저는 서등쌤이 어쩌고저쩌고 저는 저는 노만쌤이 저는 훈쌤이 막 다 나와. 그래갖고 내가 오죽하면은 걔네 단톡방에다 썼어. 니네 뒤졌어. 너네 씨 다음번에 만나면 뒤졌어. 내 씨 단어 좀 겁나 어렵게 되니까 다 뒤졌어. 다 나가. 막 이러면서 아무튼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확실히 이제 학생들이 이제 선호하는 게 저희도 이제 약간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데 학생들이 선호하는 게 지난번에 내신 대비했던 선생님을 아무래도 가장 좀 많이 선호하는 이제 그런 경향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쪽으로 할까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께서 만약에 이견이 있으시다면요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말하는데 시간표 제가 다 짭니다. 반배정이나 뭐 이제 시간표나 담당 선생님 배정이 있죠. 다 제가 하는 거예요. 다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네. 제 의견이 95%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말씀 주시면 여러분의 의견 한 0.1% 반영해 드립니다. 네. 자, 보겠습니다. Chapter 5 투부정사와 동명사 파트인데요. 제가 솔직히 말하면요. 투부정사와 동명사 파트는요. 최근에 어법 문제 기준으로는요. 거의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와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필기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볼 건데 얘가 이제 투부정사랑 동명사를 일단 왜 비교하는지 그거를 먼저 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필기했었던 그 준동사 필기했었죠, 쌤이. 그거를 다시 한번 좀 보여줄게. 여러분 안 쓰셔도 돼요. 잘 들어보세요. 자, 지난번에 쌤이 필기했던 게 준동사에는 종류 세 가지, 이제 부정사, 그 다음에 동명사, 세 번째로 분사가 있다라고 했었어.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뭐다? 동사가 아니지만 동사와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또는 형태가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지. 자, 부정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 세 가지의 역할. 동명사는 명사, 분사는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거든. 자, 그러면은 중등 과정에서 또는 고등 과정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전에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온 게 뭐였냐면은 잘 봐봐. 얘네 둘이 품사가 똑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정사와 동명사를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왔던 거야. 왜냐면 얘네 둘이 품사도 똑같고 해석도 똑같고 둘 다 뭐뭐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심지어 같은 준동사예요. 됐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정사랑 동명사는 바꿔 쓸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바꿔 쓸 수 있는데 바꿔 쓸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 그 바꿔 쓸 수 없는 경우를 가지고 이제 시험을 내는 거야. 여기는 투부정사만 써야 돼. 여기는 동명사만 써야 돼. 여러분이 아마 그동안 어법을 배우면서 익히 들어봤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 want, hope, decide, plan 막 이런 동사 나오면 투부정사 써야 된다. 무슨 뭐 consider나 아니면 뭐 avoid, finish, mind 이런 단어 나오면 ing 써야 된다. 아마 여러분이 이런 걸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게 요거예요. 요거. 그리고 하나 더 나오는 게 있죠. 동명사랑 분사를 비교하는 문제도 좀 나옵니다. 이거는 딱 중등부 전용 문법이에요. 고등부 때는 안 나옵니다. 왜 얘네들을 비교하느냐? 품사도 다른데 동명사는 ing지? 근데 우리 현재 분사도 ing로 쓰잖아. 그렇지? 생긴 게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또 이제 문제를 출제하는 거야. ing에 밑줄 쳐놓고 쓰임새가 다른 거 골라. 됐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출제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 챕터에서 우리가 볼 거는 다시 한번 부정사와 동명사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건데 문법적으로는 우리가 비교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왜? 같은 준동사이면서 품사도 똑같고요. 해석도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법적인 걸 가지고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면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비교하는 궁극적인 차이점은 뭐냐? 그냥 좀 대충 말할게요. 암기예요. 그냥 암기. 여러분도 막 실컷 암기했었잖아. want, decide, hope, plan, 투부정사, ing. 이거 다 그냥 암기했잖아, 암기. 그쵸? 그러니까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비교하는 것보다 그냥 사실상 암기의 영역인 거예요. 암기의 영역. 근데 현대 영어, 특히 내신에서는요, 단순 암기 문제는 정말 지양합니다. 출제를 잘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외웠어? 외웠으면 맞추는 거고 못 외웠으면 못 맞춰. 이런 문제 있잖아. 이런 문제는 되도록이면 잘 안 내려고 한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부정사와 동명사를 비교하는 이런 문제가 최근에 출제율이 좀 낮아진 거죠. 거의 안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또 오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얘네들 비교하는 문제 안 나오니까 이거 안 외워도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외우긴 외워야 돼요. 왜요? 이거는 내가 어법이 아니라 영작 시간에 얘기한 적이 있죠. 영작 때문에 외워야 돼요. 영작 때문에. 어법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외워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영작 때문에 외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도 몇 번 한 적이 있었을 텐데 한 번만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 고1에서 제가 재작년에 시험 봤던 고1 학생에 대한 사례를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expect에 대한 거를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expect 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 쓰죠 원래 우리가 오형식에서. 근데 이 자리에 to가 오는가 ing가 오는가 이게 암기가 좀 덜 된 상황이었어요. 그 친구가 뭘 써야 되는지가 헷갈린 거야. 그래서 이 친구가 ing를 써버렸어요. 나머지는 다 맞았어. 나머지 다 맞았는데 얘만 틀렸거든. 이게 5점짜리 문제였는데 그냥 날라갔습니다. 5점 다 깎였어요. 그래서 이거 맞췄으면 1등급이었는데 이거 틀려서 3등급 됐습니다. 이거 한 문제 때문에 등급 2개가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별거 아닌 건데.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투부정사와 동명사 이제 우리가 지금 파트를 볼 건데 대부분 뭐다? 암기의 영역이다. 암기의 영역이지만 여러분이 그럼에도 열심히 좀 외워야 할 필요성이 있는 이유는 뭐다? 서술형 대비를 위해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어법 문제로서는 거의 출제 안 됩니다.
중등부라면은 어법 문제로 출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등부라면. 근데 제가 그동안 중등부 시험지를 이제 쭉 봐서 알겠지만 오마중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 출제하지 않습니다. 여기 또 오마중 다니시는 분들도 많은데 오마에서는 이런 문제 내는 거 거의 못 봤어요. 저는요. 제가 지난 3년간 내신 대비 해본 결과. 그래서 이런 단순함기 쪽은 그냥 영작을 위해서 내가 익혀둔다. 이 정도로만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책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좀 부족한 설명은 제가 좀 채우는 방향으로 해볼게요. 자, 57쪽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투부정사. 자, 투부정사는 뭐 투의 동사원형이고 명사형용사, 부사 세 가지 역할하고 투부정사의 부정형은 앞에다가 not 또는 never 붙인다. 뭐 이미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표가 쭉 나와 있는데 그냥 참고로 보고 넘어갈게요. 두 번째, 동명사. 동명사는 동사에 ing를 붙인 형태고 마찬가지로 명사 역할에서 주목부 역할을 하고요. 동명사의 부정형은 동명사 앞에다가 not 또는 never 붙인다. 역시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투부정사와 동명사 표에서 차이점이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게 하나 보이는 게 뭐냐면, 자, 명사적이라고 써 있어요. 왼쪽 표 맨 왼쪽을 보시면, 그러니까 명사로 쓰인다라는 건데, 투부정사는 명사로 쓰일 때 주어, 보어, 목적어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동명사는 어떻습니까?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도 지금 써 있죠. 표의 맨 아래 보시면요. 이게 바로 이제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알고 갈게요. 어떤 거냐면, 투부정사는요. 투부정사는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치사 뒤에 투부정사 못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전치사 뒤에는 투부정사 못 쓴다. 예를 들어서 전치사 투가 나왔어. 그럼 뒤에 명사를 써야 되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다가 ing를 쓴다? 이건 오케이야. 이건 오케이. 근데 여기다가 투동사원형을 쓴다? 이건 안 된다는 거지. 뭐 투투가 뭐야? 무슨 뭐 22일 사귄 것도 아니고 투투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전치사 뒤에는 투부정사를 쓰지 않는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 설명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고요. 그냥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만 가능하구나. 투부정사는 안 되는구나. 이 정도만 여러분이 생각해도 된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58쪽을 볼게. 58쪽을 보면은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그 부분들인데요. 포인트 1에 나와 있는 게 투부정사와 동명사 비교하는 게 나와 있죠. 네. 아까 말했다시피 다시 한번 말합니다. 어법으로는 안 나와요. 어법으로는 안 나와. 하지만 영작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작에서는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는 솔직히 학창 시절에 이걸 외워본 적은 없어요. 뭐 뒤에 투가 오고 뭐 뒤에 ing고 저는 이런 거를 외워본 적은 없습니다. 외워본 적은 없는데 그냥 지문 많이 읽다 보면은요. 그냥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저는 그쪽을 조금 더 선호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조금 생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을 보면은 세 번째 줄 맨 뒤에 afford to 동사원형이나 아니면 manage to 동사원형 이런 표현이 나와 있죠. 이런 거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사실 많이 보지는 못했던 그런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해요. 고등부에서는 얘네가 더 많이 나옵니다. afford to 하면은 뭐뭐 할 여유가 있고 manage to 하면은 간신히 뭐뭐 하는 거.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서 많이 쓰이니까 좀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동명사 ing를 쓰는 경우인데 얘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받는 애들은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동명사를 목적으로 받는 시리즈 있죠. 2번에 써있는 그 표에 나와 있는 거 enjoy, avoid, mind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얘네는 근데 꽤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얘네가 오히려 더 지문에서는 등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의미적인 걸 좀 헷갈릴 수 있는 표현들, 뭐 deny라든가 세 번째 줄에 아니면 네 번째 put off라든가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을 좀 잘 기억해 두시고 put off라는 거는 미루다, 연기하다라는 의미잖아. 그래서 우리가 미루다, 연기하다라는 의미가 put off 말고요. postpone이라는 단어도 있지, postpone.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delay라는 단어도 있잖아. 얘네들도 똑같아요. 얘네들도 똑같이 ing형을 쓰거든. 그러니까 바꿔 써도 되는 거야. put off 대신에 postpone이나 delay 이런 단어로 써도 된다. 다른 거는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deny라는 표현, 요거는 뭐뭐 하는 것을 부인하다. 남편하다 아니고 부인하다예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mind, 뭔가를 꺼려하다 이런 거 있죠. 그냥 넘어가. 네. 자, 그래서 mind, 꺼려하다. 이거는 여러분이 많이 봐서 아마 잘 알 것 같아요. 네, 요 정도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빈칸에 써야 될 거는 뭐 이제 투부정사는 보통 뭐 미래의 일을 의미하고 뭐 이제 동명사는 과거 또는 진행 중인 일을 의미한다 뭐 이건데요. 정말 솔직히 말하면 이거를 신경 쓰면서 여러분이 뭔가 단어를 외우거나 영작하거나 그러는 것 같진 않아요. 여러분 입장에서. 그래서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실게요. 포인트 2번을 갑시다. 포인트 2번은 그래도 조금 얘는 1번에 비해서는 쓸모가 있는 것 같아요. 포인트 1번은 진짜 어법 문제로 저는 최근 5년? 5년이 뭐야? 한 7년은 된 것 같은데 본 적이 없는데요. 포인트 2는 그래도 좀 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설명드릴 테니까 여기는 좀 필기를 하겠습니다. 제가요. 여러분이 뭐 특별히 필기할 건 없을 텐데요. 책에 다 있으니까 좀 보완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께서 좀 필기를 해주세요. 어떤 거냐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포인트 1, 2는 전부 다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쓰는 것 요거를 말하는 겁니다. 동사 뒤에다가 쓰는 거예요. 동사 뒤에다가 to 쓸래, ing 쓸래 이거예요. 다시 한번 to나 ing는 뭐야? 명사 역할이 가능하고 명사니까 당연히 던진 거 아니야, 우리가? 다시. 명사니까 당연히 목적어 역할이 가능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목적어니까 일반적으로는 뭐만은 것을 이렇게 해석이 되겠지. 그래서 이 녀석 중에서 뭘 써야 되는 건가? 이거에 대한 구분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제 이게 포인트 2에 첫 번째에 써 있는 건데 좋아, 싫어, 시작, 계속 시리즈거든. 좋아, 싫어, 시작, 계속. 그래서 좋아하는 거는 여러분 like, love가 있죠. 그 다음에 싫어하는 거 hate. 그 다음에 시작하는 거 start나 begin. 그 다음에 계속하는 거는 continue가 있습니다. 자,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요 우리가 뒤에다가 to를 써도 되고요 ing를 써도 됩니다. 의미 차이 거의 없어요. 바꿔 쓰셔도 됩니다. 별거 아니거든. 근데 별거 아닌데 얘는 그래도 고1까지는 시험에 나오더라고. 정말 별거 아닌데 왜 이게 시험에 나오냐면은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보여줄게요. 정말 별거 아니게 나와.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을 골라라 해갖고 밑줄이 5개 쳐져 있어. 이렇게 나와 시험에.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학습을 할 때는 love라는 표현 뒤에 to 동사 원형이 나와 있었어. 교과서에는. 근데 시험지에는 ing으로 나와 있고 밑줄이 딱 쳐져 있는 거야. 내가 방금 뭐라 했어? to 쓰든 ing 쓰든 상관없다 했잖아. 상관없어. 근데 이제 우리 본문을 단순히 암기만 하는 그런 학생들은 에이 이거 to로 나왔었지. ing인지 아닌지 이게 정답. 이렇게 푼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학교에서 중간중간에 이런 문제를 하나씩 섞습니다. 별거 아닌 거.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좋아, 싫어, 시작, 계속은 둘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좋아, 싫어, 시작, 계속이라고 말해서 여러분이 헷갈릴까봐 제가 미리 말하는 건데요. 우리가 싫어한다는 표현에서 dislike라는 표현이 있죠. 그 다음에 계속한다는 표현에서 kill이라는 단어 있죠. 얘네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얘네들은요 둘 다 뒤에 ing만 씁니다. to를 안 써요. 알겠죠? 요건 좀 주의점입니다. to 안 씁니다. dislike나 kill은 ing만 씁니다. like는 to와 ing를 둘 다 쓰는데 dislike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런 거 좀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 저는 그냥 이거 외울 때 좋아, 싫어, 시작, 계속 그냥 이렇게 외웠거든요. 나는요. 저는 단순해서 그렇게 외웠는데 예전에 내가 이걸 알려줬던 한 학생이 이렇게 외우더라고요. 좋든 싫든 시작했으면 계속해. 이렇게 외우더라고. 와, 야, 너 천재다. 내가 이랬었거든.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저작권 받아왔습니다. 내가 써먹는다고 했어요. 네, 그렇게 외우십니다. 좋든 싫든 시작했으면 계속해. 그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근데 저는 귀찮아서요. 좋아, 싫어, 시작해서 그냥 이렇게 외웁니다. 단순해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 여기가 사실 중요하거든. 두 번째. 자, 두 번째는요. to와 ing를 둘 다 쓸 수 있는데 의미 차이가 발생하는 그런 시리즈가 돼. 그래서 걔네들을 한번 써볼게. 일단은 제가 종류를 이렇게 나눠볼 건데 try랑 stop이랑 그 다음에 try stop만 쓸까? try stop 그 다음에 regret까지 쓸게요. regret. 이 세 개를 일단 한 세트로 묶을 거야. 이 세 개를. 그리고 remember 그 다음에 forget 이렇게 있어요. 이 두 개를 이렇게 한 세트로 묶을 거예요. 됐어? 자, 묶은 거에는 이유가 있거든. 이유가 있는데 일단 보여줄게. 다시 한번 이 5 단어는 뒤에 to가 오든 ing가 오든 둘 다 어법적으로 맞아.
근데 뭐가 다르다? 해석이 달라지는 거야. 해석이. 자, 해석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지금 여기 표에 있는 거 보고 그냥 외워도 돼. 그냥 외워도 되는데 아까부터 내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저도 되게 단순하고요. 암기하는 거 되게 못했었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뭔가를 암기할 때 나는 규칙성을 찾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었어. 쌤 같은 경우는. 근데 여기에서 저는 규칙성을 찾았어요. 이렇게 3개 묶고 이렇게 2개 묶으니까 규칙성이 생기더라고. 어떤 거였냐면은 일단 얘네들을 하나씩 볼게. 하나씩 전부 다. 자, to를 쓸 때 ing를 쓸 때, to를 쓸 때 ing 쓸 때, to 쓸 때 ing 쓸 때 이렇게 나눌 수 있겠지. 쌤은 어떻게 나누냐면 일단 ing 끼리를 먼저 봤어. ing 끼리. ing는요. try나 stop이나 regret 뒤에 ing가 오면은 니네가 아는 뜻이야. 니네가 아는 뜻. 자, 니네가 아는 뜻이란 게 뭔 말이냐? 자, 여기 다 목적어 자리니까 뭐뭐 하는 것을 뭐뭐 하는 것을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돼. 전부 다. 됐어? 그럼 전부 다 뭐뭐 하는 것들이야. 똑같이 붙이면 돼. 뭐뭐 하는 것을. 됐어? try 원래 뜻 뭐야? 시도하다잖아. 그치? 시도하다. stop 뭐야? 멈추다잖아. 그치? 멈추다. regret 뭐야? 후회하다잖아. 후회하다. 됐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 ing가 오면 뭐다? 니네가 아는 뜻. 뭐뭐 하는 것을 시도하다, 멈추다, 후회하다. 다 니네가 아는 뜻이야. 됐어? 그러면은 to가 나올 때 다른 뜻 이렇게 생각하면 돼. to가 나오면 다른 뜻이야. to가 나오면 다른 뜻. 그래서 try to가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라는 의미가 되지. 의미가 달라지지. stop은 멈추다라는 뜻은 똑같은데 어디에서 발생해? 앞에 to에서 의미가 차이가 발생하죠.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라는 뜻이 되지. 안 써도 내 책에 다 나와 있어. 그리고 regret to는 이거는 후회가 아니라 유감이다라는 의미가 돼요. 뭐뭐 하게 되어 유감이다. 됐어요?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야. 다시 한번 ing를 쓰면 뭐다? 니네가 아는 뜻. to를 쓰면 뭐다? 의미가 달라진다. 됐어?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remember랑 forget이 이제 여러분이 이거는 아마 잘 알고 있을 텐데 이제 우리가 to를 쓸 때, ing를 쓸 때 to는 일반적으로 뭐 미래로 해석한다, ing는 과거로 해석한다. 책에도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맞아? 맞는 말인데 쌤은 이제 미래니 과거니 이런 표현보다는 개인적으로 투부정사를 쓸 때는 아직 안 한 것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 to는 다시 한번 보자. 뒤에 to를 쓰면은 아직 안 한 일. ing를 쓰면은 이미 했던 일. 이렇게 여러분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과거 미래 이렇게 말고 과거 미래라고 너네가 보지 말고 to는 아직 안 한 거고 ing는 이미 했던 거. 됐어? 우리가 보통 이제 우산 챙겨가는 거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면은 don't forget to take your umbrella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don't forget to take라는 표현을 썼어요. to take. 투부정사를 썼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서 투부정사를 쓴 이유가 뭐냐면은 우산을 챙겨간다는 행동을 아직 안 했으니까 투부정사를 쓰는 거예요. 됐어요? 물론 미래적인 어감으로서 앞으로 네가 챙겨가야 되니까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쌤이 미래와 과거로 예전에 설명을 했었거든. 쌤도 예전에.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막 틀려오기 시작하는 거야. 어떤 문제를 보니까. 그래서 왜 틀려왔냐 하고 보니까 얘네가 이제 각각 막 과거 시제로 나와 있어. 막 이렇게 과거 시제로. 그럼 과거 시제로 나와 있으니까 이거 과거니까 이거 과거 써야지. 막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걸로 막 애들이 막 문제를 풀어온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니 과거니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는 시제와 혼동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 그러니까 그렇게 보지 말고 to를 쓰면 아직 안 한 거야. 요 시점에 아직 안 한 거. 그리고 ing를 쓰면 요 시점에 이미 한 거. 이렇게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주면 좀 더 좋을 것 같아. 알겠지? 자, 그래서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다 드렸는데 다시 한번 포인트 2번에 나와 있는 거.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얘들아 여전히 시험에 나온다. 어법으로 나옵니다. 오히려 포인트 2번에 있는 건 오히려 영작으로 다 안 나오는 것 같아. 쌤 생각에는. 1번에 있는 건 영작으로 좀 잘 나오고 2번은 어법으로 여전히 잘 나오고 있고 중3, 고1 정도까지 잘 나온다. 고2부터는 보통 안 내더라고요. 알겠죠?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60페이지를 볼 건데 사실은 60페이지가 더 중요해요. 솔직히 말하면 60페이지도 그냥 다 암기거든? 이것도 다 암기야. 암기인데 앞에 나왔던 암기랑 급이 다릅니다. 여기에 있는 애들은요 싹 다 중요합니다. 싹 다. 1, 2, 3번 싹 다 중요해요. 1, 2번 같은 경우는요 특히 1번은 제 기억으로
어법으로 낸 적은 없어요. 얘를 어법으로 낼 것도 없고요. 근데 아주 가끔 가다가 영작으로 낸 걸 본 적은 있습니다. 고2에서도 봤어요. 심지어 작년 맞네. 작년 가자고이 중간 기억이 안 나네. 2학기 중간이었나? 1학기 기말이었나? 아무튼 그 시즌이었는데 그 시즌쯤에 이걸 갖고 영작으로 아예 낸 학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근데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약간 그 정도 빈도이지만 어쨌든 영작으로 출제한다. 어법으로는 절대 낼 수 없습니다. 1번은요. 2번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내는데요. 얘는 보통은 어법 쪽으로 좀 더 많이 내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쉬는 시간을 좀 줄 건데 쉬는 시간 주기 전에 앞서서 미리 좀 말씀드리면 제일 중요한 애들만 좀 체크해 볼게요. 그러니까 어떤 점이 중요한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세 번째에 나와 있는 prevent A from ing 있죠. 얘가 중요한데요. 얘가 왜 중요하냐면 얘는 prevent라는 단어 때문에 중요해요. 단어 때문에. 오케이? 이건 좀 이따가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보면은 cannot help ing 있죠. 얘도 중요한데요. 얘는 영작, 어법 둘 다 잘 나옵니다. 해석도 중요해요. 심지어 그냥 얘는 무조건 알아야 돼요. cannot help ing 그냥 중요합니다. 얘 자체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맨 아래 나와 있는 when it comes to ing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ing가 중요해요. 얘는 어법으로도 잘 나오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물론 나머지도 다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세 부분이 특히나 시험에서 잘 나오는데요. prevent A from ing 같은 경우는 보통 어휘 문제, 어법 문제도 아니고 영작 문제도 아니에요. 어휘 추론 문제로 잘 됩니다. 어휘 추론 문제. 그리고 cannot help ing 아까 말했죠. 어법, 영작, 뭐 또는 주제문 뭐 관련된 거 아주 다양하게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뭐 형태고 해석이고 뭐 다 중요합니다. 그냥 다 중요해요. 얘는 그냥 닥치고 알아야 돼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마지막 거는 when it comes to ing는 다시 한번 보다 어법으로 잘 나옵니다. 어법으로. 왜냐면 to라는 녀석이 나왔는데 to 뒤에 ing가 나왔잖아. 우리가 to만 보면 투부정사 생각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뒤에다가 왠지 동사원형 써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보통 시험에서 많이 출제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또 연결되는 게 아래 나와 있는 3번 전치사의 to와 부정사의 to가 있는데 이거는 잠시 쉬는 시간 가졌다가 제가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잠시 쉬었다 합시다. 아이고 덥다.
안 더우세요? 왜 나만 더운 것 같지? 더워. 자, 20페이지 마저 이어서 좀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그 투부정사의 관용 표현 1번은 아까 말했다시피 그냥 암기입니다. 암기 얘도요. 네, 그래서 그냥 외워두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네 번째에 나와 있는 to make a long story short라는 표현, 이 표현은 오히려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뒤에 나와 있는 to sum up 또는 to put it briefly, 얘가 좀 더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독해를 본 결과 특히 거기에서 put it briefly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put it이라는 거에다가 밑줄 쳐놓고요. 이렇게 좀 써주세요. put it이 뭐랑 똑같냐면요, 여러분 say랑 똑같아요. say, put it이 합쳐서. 됐어요? 그러니까 말하다는 뜻이에요. put it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나머지는 다 잘 나오니까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동명사의 관용 표현 조금 더 부가적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prevent A from B가 이제 좀 중요하다고 했는데, 자, 잠깐만 좀 볼게요. 아이고. 자, 이거는 제가 사실은 독해 수업 시간에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prevent 목적어 from ing거든. 그래서 목적어가 ing 하는 걸 막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데요. 이 prevent가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어휘 문제로 출제가 잘 된다고 했었죠.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많아요. 이게. keep도 있고요. 그 다음에 stop도 있고, 그 다음에 and, 그 다음에 뭐 forbid, prohibit, inhibit, 또 뭐가 있을까? discourage, block. 이 정도만 쓸게요. 등등등. 그러니까 되게 많거든요. 이게 다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인데 여기서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표현이 keep입니다. keep. 왜 keep을 조심해야 되냐면은 그 바로 아래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 바로 아래 보시면은 prevent 목적어 from ing를 쓰면은 A가 ing를 못하게 하다, 막다 이런 뜻으로 나와 있잖아. 근데 그 keep도 아래 똑같이 나와 있죠. keep 목적어 from ing, A가 ing 한 것을 억제하다, 막다 똑같은 뜻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얘들아,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거를 학생들이 대부분 잘 못 맞췄었어. 뭐냐면은 봐봐. keep 목적어 from ing의 형태로 이제 나온 적이 있었거든. 여기서 이제 어법상 어색한 거를 찾아서 고쳐라 뭐 이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렇게만 되어 있으면 어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잖아. 그러니까 학생들이 대부분 틀린 거야. 근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얘가 틀린 문장이었어. 왜 틀렸었냐면은 이 from을 빼버렸어야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from을 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렇게 되죠. keep 목적어 ing라는 형태가 되죠. 그럼 여기를 구문 분석해보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돼. 됐어?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냐? 얘를 계속해서 ing 하다라는 의미가 돼요. 됐어? 그러니까 사실은 요 녀석과는 의미가 거의 정반대 의미에 가까워지는 거야. from이 들어가면은 얘가 이 행동을 하는 거를 막아버리다, 얘가 이 행동을 못하게 한다는 거거든. 근데 from이 안 들어가면은 얘가 계속해서 이 행동을 한다는 거니까 의미가 반대잖아요. 반대. 그치?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활용해서 흐름이나 어휘나 어법에 관련된 문제로 출제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야. 사실 별거 아니거든. 해석하면 답 나오는 거야. 근데 학생들이 문제가 뭐냐면 어법 문제라고 하면 해석을 잘 안 해. 해석을 잘 안 하고 풀려고 하다 보니까 틀리는 거예요. 이런 이제 경우들이 되게 많이 벌어졌었어.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야. 특히 이 부분이 나올 때 반드시 해석을 해봐야 된다. 아시겠죠? 이것 때문에 제가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cannot help ing. 이것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한 적이 있었어. 이것도 좀 얘기를 해줄게. 자, 이거는 해석과 형태가 다 중요하거든. 자, 다시 한번 필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해석은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요.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또는 뭐뭐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 뭐뭐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시리즈인데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가 지금 책에 나와 있는 cannot의 help의 ing라는 형태가 되는 거야. 얘를 이제 바꿔 쓸 수 있는 시리즈들이 있는데 이게 문제거든. 이 바꿔 쓸 수 있는 시리즈들을요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다. 왜냐면 어떻게 변형돼서 나올지 모르거든요. 이거는 오히려 중3 때보다는 고1, 2 때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고1, 2 때. 그래서 잘 알아둬야 되는데 최근에 기말고사에서도 이 표현이 이제 보기문에 나왔었어.
보기문에 나왔는데 학생들이 요 표현을 해석하는 걸 까먹은 거야 애들이. 왜냐면 우리가 헬프만 보면 도와주다밖에 생각이 안 나니까 이거를 도와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애들이 다 망해온 이런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와 뜻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를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자 일단 바꿔 쓸 수 있는 시리즈. 자 캔낫에 이번에는 but을 씁니다. 근데 뒤에 형태가 달라요. 어떻게 쓸까? 캔낫 but 뒤에 뭐 쓸까? 어떤 거? 그러니까 동사 원형. 예, 동사 원형이에요. 자, 이번에는 캔낫에 help도 쓰고 but도 쓸 거예요. 두 개를 다 썼습니다. 뒤에 뭐 쓸까요? cannot help but. 동사 원형.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형태가 아예 다릅니다. 이번에는 have no choice but 이렇게 썼습니다. 뒤에 뭐 쓸까? 어떤 거? 일단 true. 됐어? 이렇게 씁니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야. 다. 됐어? 자,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좀 해줄게. 이거 진짜 못 외우거든, 학생들이. 정말 못 외워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외웠는가? 일단 여기에 help라는 단어는요, avoid와 같은 뜻이거든요. 도와주다가 아니에요. 여기서 help는 도와주다가 아니야. avoid예요. avoid. 피하다야. 자, 우리 아까 전에도 배웠지만 avoid는 원래 뒤에 뭐가 오지? to가 오냐 ing가 오냐? avoid는 ing가 오죠. ing. avoid는 원래 ing가 와요. 그러니까 avoid 뒤에 ing라는 형태가 온 거고 해석하면 뭐뭐 하는 걸 피할 수 없다는 뜻이야. 됐어? 그럼 피할 수 없는 거니까 뭐야? 이걸 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걸 할 수밖에 없다. 이걸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쌤이 이제 외울 때 일단 캔낫으로 시작하는 표현이 세 가지가 나와 있잖아. 그치? 그래서 쌤은 어떻게 했냐면 일단 help는 avoid야. avoid는 원래 뒤에 ing 써. 이렇게 외웠어. 일단 기본형. 선생님은 이렇게 외운다고. 그리고 but으로 끝나면 무조건 동사원형이야. 이렇게 외웠어. 캔낫으로 시작하는 경우만. 캔낫으로 시작하는 경우만. 그리고 남는 하나는 투부정사야.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그냥 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저는 그냥 그렇게 외웠습니다. 저는요. 얘 같은 경우는요. 이 but이라는 놈을 좀 알려주면 but이라는 게 여기서 그러나가 아니라 뭐뭐를 제외하고라는 뜻이거든. 원래 but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나가 아니라 Nobody but you, nobody but you 옛날 노래 있잖아. 원더걸스 노래. Nobody but you 이게 뭐야? Nobody 아무도 없어. But you 너를 제외하고. 됐어? 그런 뜻이야. 너를 제외하고 아무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but이 뭐야? 제외하고. 그러면 봐봐. 투부정사 하는 걸 제외하고는 선택권이 없어. 이게 무슨 말이야? 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 네 가지 표현 전부 다 뭐다? 중요해요. 다 알아야 돼요. 어느 하나 빼놓지 않고요. 해서 뒤에 오는 형태 네 가지 전부 다 통적으로 그냥 다 중요합니다. 뭐 하나 뺄 거 없습니다. 제가 되게 강조 많이 드렸죠? 중요한 표현이라서 그래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던 when it comes to ing 아까 말했던 겁니다. 3번과 연결되는 건데 투부정사냐 전치사의 투냐 이거를 비교하는 문제. 최근에 시험에서는 얘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모의고사에서도 되게 많이 등장하고요. 내신에서도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when it comes to는 뭐뭐에 관해서라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뒤에 ing의 형태가 온다. 자, 3번을 좀 볼게요. 전치사의 투와 부정사의 투 여기는 별표를 좀 쳐주세요. 방금 말했다시피 어법에서 최근에 정말 많이 나오는 녀석들이고요. 왼쪽에 나와 있는 애들이 ing를 쓰는 애들, 오른쪽에 나와 있는 애들이 투동사 원형을 쓰는 애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나와 있는 투는 전부 다 뭐뭐에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뭐뭐에 됐어요? 여러분 잘 봐. 전치사 투라는 것 자체가 전치사 투는 원래 뭐뭐에, 뭐뭐로, 뭐뭐 쪽으로 원래 이렇게 해석하잖아. 원래 투를 이렇게 해석하잖아. 그치? 그럼 이거를 대입을 한번 해볼게. Look forward to ing 하면은 뭐뭐를 기대하다라고 우리가 보통 고대하다, 기대하다 이렇게 우리가 좀 보통 수학처럼 많이 외우죠. 원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look 보는 거야. forward가 뭐야? 앞쪽으로거든. 앞쪽으로. 그럼 앞쪽을 내다보는 거야. to는 어떤 방향성이야. ing 하는 쪽으로 앞쪽을 내다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직역을 하면은.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 내가 내다본다. 그래서 기대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란 말이야.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to는 뭐야? ing 하는 쪽으로가 되는 거야. 쪽으로. 됐어?
뭐뭐하는 쪽으로 됐죠? 그래서 전치사가 되는 거야. object to ing는 object가 반대하다의 의미가 있거든. 그러면은 뭐뭐하는 것에 애야 애 전치사 to 뭐뭐하는 것에 반대하는 거고. be used to ing도 똑같아. ing 하는 것에 익숙하다가 되는 거야. 뭐뭐하는 것에 애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ommit 목적어 to ing 하고 나와 있는데 얘도 똑같아요. commit이 헌신하다라는 건데 지금 여기서 commit이랑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있거든. 첫 번째는 devote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쓸게. dedicate라는 단어도 있어. dedicate. 이거 다 commit이랑 바꿔 쓸 수 있다. commit. 거기다 좀 써두세요. commit이랑 같은 뜻이에요. devote, dedicate. 다 헌신하다, 전념하다 뭐 이런 뜻이야. 헌신하다, 전념하다. 그렇죠? 형태도 똑같다. 뒤에 오는 거. devote 목적어 to 명사 그리고 dedicate 목적어 to 명사 똑같아요. 오는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뭐 하는데 헌신하다라고 되는 건데요. 뭐뭐 하는 것에 헌신하는 거예요. 뭐뭐 하는 것에 애야 애. 그렇지? 그 다음에 adjust to ing도 똑같아. 뭐뭐 하는 것에 적응하는 거예요. 뭐뭐 하는 것에 애. be addicted to ing도 뭐뭐 하는 것에 중독되는 거예요. 뭐뭐 애. 됐어요? 그러니까 뭐뭐 애라고 해석이 된다는 게 여러분 포인트라고 생각하면 돼. 옆에 나와 있는 투부정사를 보면은요. 이것도 우리가 보통 수거처럼 이제 많이 외우는 애들이지. be likely to 동사원형 정말 많이 나오는 거죠. 뭐뭐 할 것 같다,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be ready to 부정사 뭐뭐 할 준비가 되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뭐 하는 것에 이렇게 해석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조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치사의 to는 방향성이에요, 여러분. 방향성 어떤 방향성. 근데 투부정사는 방향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be willing to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반이어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반이어도 하나 써볼게요. 어디다 쓸까? 여기다 쓸게요. be willing to 동사원형의 반이어가 뭐냐면요. be reluctant to예요. be reluctant to 얘도 동사원형을 씁니다. be reluctant to 동사원형. reluctant가 무슨 뜻이야? 마지못해 하는, 꺼려하는 이런 거죠. 그래서 뭐뭐 하기를 꺼려하다. 이런 뜻입니다. be willing to는 기꺼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꺼이 안 하는 거야. 꺼려 한다. 됐어? 이게 반대말이 되는 거야. 얘도 투부정사를 써. 고등부에서 특히나 be willing to와 be reluctant to가 반이어 관계라는 게 정말 많이 나와요. 시험에서. 이걸 가지고 시험에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활용을 좀 많이 하거든. 그래서 얘까지 반드시 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make sure to 부정사 반드시 뭐뭐하다, 확실히 뭐뭐하다. 여기서 make 대신에 얘들아 비동사를 써도 돼. be sure to 부정사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의미는 약간 다르기는 해요. 근데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be about to 동사원형 막 뭐뭐 하려 하다 be supposed to. be supposed to가 지금 뜻이 하나만 나와 있는데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이 뜻이 나와 있죠. 하나만 더 쓸게요.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도 있어.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 두 가지 뜻 다 잘 쓰인다.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뭐뭐 해야 한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진도는 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봤는데 우리가 투부정사와 동명사 오늘 배운 파트를 여러분이 잘 돌이켜보시면요. 제가 오늘 했던 말 중에 제일 많이 한 말이 뭐냐면요. 암기할 게 많다였거든요. 사실은요. 사실은 제가 수업하면서 이거 외워라 저거 외워라 하는 말을 사실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뭔가 좀 무책임하게 들리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한테 이제 암기하는 방법적인 걸 좀 알려주려고 일단 노력은 했는데요. 암기하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진짜로 암기를 해야만 여러분이 풀 수 있는 그런 녀석들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좀 다소 무책임해 보이지만 이런 식으로 좀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따지자면요. 여러분 오늘 배운 것 중에서는 60페이지의 2, 3번 내용이 제일 중요해요. 60페이지 2, 3번 오늘 배운 걸 기준으로는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 순서로 굳이 따지자면은 이제 앞 페이지 58쪽에 포인트 2번 있죠. 이게 이제 3순위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포인트 1 그리고 60페이지 1번 얘네들은 그냥 부수적인 거. 굳이 이제 우선순위를 하나씩 다 따져보자면요. 60페이지에 3번이 1순위, 그 다음에 2번이 2순위, 그 다음에 58페이지에 포인트 2가 3순위, 포인트 1이 4순위, 그리고 60페이지에 1번 투부정사의 관용 표현이 5순위예요. 됐어요? 우선순위는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근데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어차피 다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저는 이제 어법을 항상 이제 여러분께 이제 전달을 할 때 여러분이 평상시에 알아야 되는 어법과 그리고
평상시에는 모르고 내신 때만 알아도 되는 어법이 저는 별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말하는 우선순위의 기준은 뭐냐면요. 니네가 평상시에 알아야 되는 게 무조건 우선순위가 높은 거예요. 왜 평상시에 알아야 될까? 내신뿐만 아니라 모의고사에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됐어? 근데 투부정사의 관용편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는 모의고사에서 안 나와요. 아예 안 나와. 오케이? 근데 내신에서조차도 잘 안 나와.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제일 떨어지는 거야. 알겠죠? 이걸 다 기준으로 제가 우선순위를 잡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전치사2와 부정사2를 비교하는 거는요. 그냥 모의고사에서도 너무나 잘 나오고요. 내신에서도 잘 나와요.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가장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 부분은요. 사실은 제가 그냥 외워라 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외울 리가 없죠. 테스트를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요.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데일리 테스트를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암기 테스트를 보겠습니다. 58쪽에 포인트 1, 2에 있는 것 그리고 60쪽에 있는 포인트 1, 2, 3 요거를 테스트를 좀 보겠습니다. 알겠죠? 암기 테스트를 좀 볼 거예요. 암기 테스트.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다음 시간까지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 부분은 좀 암기가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제 시험도 좀 볼 의향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A부터 F까지 이제 매일매일 데일리 테스트 점수를 주잖아요. 근데 만약에 데일리 테스트 결과가 C 플러스 이하라면은 저는 제 시험을 볼 생각입니다. C 플러스 이하. 그래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시간이 지금 약 10분 좀 안 남았는데요. 지금 일단 숙제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숙제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개별 첨삭을 할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그래서 여러분께 공통 질문을 받는 쪽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숙제부터 오늘이 8월 16일이죠? 지난번에 56쪽까지 했었고 오늘은 59부터 64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똑같이 문제 풀고 일단 질문할 거 체크하고 그 다음에 모르는 단어 조사하고 채점까지 다 해오시면 됩니다. 자, 다만 중간에 나와 있는 거 잠시만요. 어디냐? 59쪽, 61쪽. 자, 59랑 61은 구문 분석을 추가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62쪽, 3쪽 으로 할게요. 오늘은. 그래서 62, 63은 여기는 어법상의 근거를 추가로 작성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숙제판에다가도 써둘 텐데 공간이 좀 불편해요. 여기다 써둘게요. 어떤 걸 쓸 거냐? 다음 시간 데일리 테스트는 아까 58, 60이었죠? 페이지 58, 60 여기는 그 개념 테스트를 볼 예정이라고 써주세요. 개념 테스트. 개념 테스트 본다는 건 암기 테스트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 숙제 부분 다 말씀드렸고 한 5분 정도밖에 못 쓰겠네요. 최대한 좀 빨리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이 숙제한 부분에서요 좀 질문하실 거가 있다면은 제가 좀 질의응답을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49쪽부터 볼 건데 없으면은 좀 빨리 넘기는 식으로 할게요. 한 페이지씩 볼 거고요. 질문할 거 있으면은 바로 몇 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49쪽에 질문하실 거 없으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51쪽 없으세요? 없으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53쪽도 없으세요? 다 질문이 없네. 54쪽 패스. 있어요? 누구? 19번에 B? 오케이, 알겠습니다. object와 object to 이 두 가지 차이점인데 한번 볼게요. 일단은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앞문장부터 구문 분석을 해야 되는데 doctors가 나와 있고 object 또는 object to가 나와 있습니다. 뒤에 이어서 보자면은 the parent belief 그냥 이렇게만 나와 있네. the parent belief는 이제 어쨌든 object에 대한 목적어 역할을 해야겠죠. 우리가 방금 전에 60페이지에서 봤던 내용이 나온 건데요. object 자체가 원래 전치사 to와 어울립니다. 뭐뭐에 반대하다라는 의미예요. 얘 자체가 object가 자동사야 자동사. 그래서 object to가 그냥 한 세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object to가 맞아요. The parent belief니까 그 부모의 신념에 반대한다. 그냥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질문사항. 없으면 넘어가고요. 55초. 3번에 보기 2번. 네, 오케이. 한번 같이 볼게요. 이제 어법상 맞냐 틀리냐를 봐야 되는데 투부정사에 밑줄이 쳐져 있으니까 얘가 투부정사 자리가 맞는지 아니면 동사 자리가 맞는지 이런 걸 따져봐야겠지. 그 윗부분을 보면 this 봐봐 주어 나왔고 이어서 would be guided 동사가 나왔네 일단. 자 수동태 나왔으니까 by의 목적격 그래서 by GPS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and programmed to wander through forest while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문장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드 앞에 and가 있으니까 얘가 누구랑 짝꿍이라는 소리겠죠? 그럼 당연히 프로그램드는 누구랑 짝일 수밖에 없을까? 앞에 나와 있는 guided와 짝이에요. guided 둘 다 이기형이니까 됐죠? 자 그러면은 지금 비동사의 PP가 다 나온 상황입니다. 비동사의 guided 저거 나왔고 and에 그 다음에 programmed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제가 뭐 누누이 얘기하는 거지만 수동태는 뒤에 목적어가 오지 않고 일반적으로 그리고 일형식으로 완전한 문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앞에 동사는 다 나왔기 때문에 지금 to wander라는 투부정사는 일단 동사 자리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는 있어요. 이 투부정사는 그리고 목적어 역할을 할 수가 없겠죠. 여기가 수동태니까. 됐어?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는가? 부사적 용법으로 쓰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 형용사로도 못 쓰이지. 왜? 보어 자리도 아니고 꾸며줄 명사도 없으니까. 됐어? 그러니까 일단 부사로 쓰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투부정사가 부사로 쓰일 때는 일단 뭐뭐 하기 위해서로 제일 먼저 해석해보면 돼. 얘가 제일 많으니까. 알겠죠? 그럼 저 해석을 집어넣었을 때 문제가 없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요. 그럼 해석을 해봤을 때 이 무엇은 GPS에 의해서 가이드 되고 그리고 프로그램 될 거래요. to wander through니까 뭐뭐를 통해 돌아다니도록 또는 돌아다니기 위해서 프로그램 될 것이다. 문제 없죠. 그러니까 to wander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 1, 2, 3번 중에 질문 없으면 넘어가고요. 56쪽 없어요? 지금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에서 지금 질문이 하나밖에 없다고? 그래? 그렇다 이거지. 내가 물어봐서 틀리면 뒤져. 숙제 2배로 내줄 거야. 51쪽에 질문 아니 꼭 이렇게 협박을 해야만 뭐라고 몇 쪽? 51쪽에 51쪽? 이씨 아까지 자식아 51쪽 몇 번이요? 이번에 2번? 아까 데일리 테스트에 나왔던 문제네요? 네네. 혹시 가이드 이거 헤어를 마이 헤어를 목적으로 하고 예. 그 뒤에 있는 거를 형용사로 보는데 그 관계대명사 이렇게 수식으로 보면 관계대명사의 수식으로요. 이거는 이제 수식 관계와 보호 관계에서의 차이인데 수식 관계로 본다면은 그럼 여기서 해당하는 사역동사로 쓸 수는 없겠다? 없겠죠. 그냥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근데 여기에서는 문맥상 우리 부모가 나한테 화낼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잖아. 그치? 화냈었다. 꽤나 화를 냈었다. 그러니까 내가 녹색으로 염색된 헤어를 가지게 되었다면 아니 뭐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내 머리카락이 뭐뭐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뭐뭐하게 하다라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어차피 나이는 맞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상관은 없다. 뭐 이 정도로 그냥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또 없습니까?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숙제 잘 해보시고요. 우리 수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일까지 여러분 정리해서 저한테 개인 좀 보내주세요. 알겠죠? 자, 수고들 했다.